We're thinking in terms of 25% on Mexico and Canada because they're allowing vast numbers of people. Canada's a very bad abuser also. Vast numbers of people to come in and fentanyl to come in. When do you think you would enact those? I think February 1st. I think we'll do it February 1st. 임기 첫날은 아니었지만 예고되고 또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긴 방아쇠. 반응은 기다렸다는 듯 즉각적이었습니다. If the president does choose to implement any tariffs against Canada, we're ready with a response. A purposeful, forceful, but reasonable, immediate response. It's not what we want, but if he moves forward, we will also act. 관세부가 실행을 몇 시간 앞둔 2월 3일 저녁 전격적 휴전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사전에서 수록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관세를 꼽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관세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안기현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와 함께 칩스법 또 관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일단 좀 유예가 된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관세 전쟁 끝났다고 보는 사람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면 이게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미 멕시코 또 중국도 전자제품 만들어서 가는 거에 관세를 매겼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전자제품 수요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니까 관세만큼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제품 안에 들어간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 반도체 수요는 떨어질 수 있죠. 그 떨어지는 만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 석유처럼 수입량이 많은 몇몇 품목에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가 포함됐습니다. 일단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 북미 전체, 캐나다, 미국, 멕시코 통틀어서 7% 가고 있습니다. 그 7%만큼은 영향을 주겠죠. 예, 주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필요해서 산 거잖아요. 미국 안에 대체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 미국에서 필요한 이 메모리 모듈은 다 해외에서 만들어서 갑니다. 미국에 만드는 회사는 있어요. 마이크론이라고. 근데 마이크론 공장도 대부분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매기면 가격이 높아지겠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필요로 한 이유,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라는 그 목적에 따르자면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굳이 관세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주고 짓게 하는 방법, 이 관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그 관세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나오는지 참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적절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돈 안 주고 관세로 해결한다면 공장 안 짓면 되거든요. 굳이 TSMC가 삼성이 왜 공장을 짓지 거기다가 돈 주니까 가는 거거든요. 공장 안 지으면 미국이 손해지 않을까요? 반도체라는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무역 규제 이런 게 시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나? 1980년대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을 규제할 때도 반도체 자체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었잖아요. 반도체가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제조하는 국가가 미국, 일본, 유럽은 제조 시설이 한 30년 동안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조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한국, 대만이 제조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물리면 자기들만 손해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진국, 선발국이 먼저 관세를 없애자라고 해서 없앤 겁니다. 본인들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다시 관세를 만들자?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다른 산업은 대체제가 있잖아요. 철강 대체제가 있습니다. 그 자국 산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는 자국 산업이 없거든요. 미국, 일본, 유럽 반도체, 첨단 반도체 제조는 못해. 공장이 없습니다. 그 자국 산업이 없으니까 관세를 매겨 받자입니다. 보호할 자국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워드 로트닉 새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는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관세가 보조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보조금을 제대로 안 주겠다라고 입장을 바꾼다면
TSMC나 삼성 입장에서 관세를 차라리 내겠다라고 입장을 또 바꿀 수도 있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 행정상 좀 복잡하게 해서 까다롭게 해서 받아가는 걸 좀 늦춘다든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미국 스스로가 이거 안 줄게 이럴 수는 사실 없는 일이거든요. 보조금, 준비된 보조금은 뭐 주기 싫지만 줄 것 같습니다만 받아가는 쪽에서 힘들어서 못 받겠다. 순순히 주지는 않을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정도. 예. 중국의 신생 기업 딥시크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 R1이 공개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만났습니다. 딥시크가 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하고 나서 수출 규제가 결국은 무용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중국은 계속 첨단 반도체 제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소재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국화,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할 겁니다. 왜? AI와 반도체가 국가 간 패권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반도체 제조를 하기에 좋은 문화입니다. 국민소득이 좀 낮아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규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고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젊은 인재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우리의 기술력 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랬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전 세계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중국한테 넘어갔습니다. 기술이 추월당해서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거의 없어질 지경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거의 기술적으로 왔거든요. 넘어서는 순간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지탱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위기라고 봅니다. 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 반도체 산업 50년 역사인데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도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왜? 반도체 제조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엄청 쏟아붓거든요. 근데 중국이 더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급격히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예요. 우리가 사실은 미국, 중국보다도 사실 AI 기술은 뒤떨어지죠. 반도체 기술만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기술만 놓고 보면 산업적으로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우울한데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